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하는 날이 잔금 치르는 날, 잔금 치르는 날이 임대차 계약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이 인수인계 받는 날, 그리고 인수인계 받는 날, 그때부터 나 원장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소방필증 신청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가 나듯 따뜻한 사람 해나경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자립청년과 함께 하다가 이제 오늘은 또 혼자 왔는데 2주 연속 좀 번외였죠. 실질적인 정보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찐으로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유익한데 길지 않게 짧게 제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고시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영상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이거 한 편으로 끝낼 수 있는 정말 핵심만, 키워드만 준비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하나로 끝내는 고시원 창업 파헤치기. 오케이,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고시원을 해야지,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지, 현금 흐름도 보고 시세 차익도 봐야지, 그리고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만 투자하고 난 놀러 다녀야지. 예, 아니면 투잡을 하거나 전업주부여서 너무 힘들거나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고시원이 딱이네. 근데 당장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 1번은 바로 고시원 매물 찾기. 매물을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일단은 손품을 먼저 팔아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는 거예요. 고시원 창업, 고시원 매매, 고시원 컨설팅. 따로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일단은 받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많이 공부해서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게 일단 좋겠죠? 저는 일단 그거를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찾으시면 아이러브스쿨, 고시원넷, 그리고 고시원 창업과 관련된 많은 부동산과 함께 연계된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 보시면 매물이 쭈루룩 나와 있거든요. 그 매물을 보고 내가 고시원에 수익이 이 정도고 매출이 이 정도고 방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좀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1단계 접근을 하시다가 인터넷으로 나온 물건은 어떤 물건이겠어요? 나도 공유하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공유하기 때문에 솔직히 실질적으로 진짜 그 빨리 팔릴 것 같은 막 좋은 귀한 물건일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겠죠. 근데 물론 타이밍에 따라서 진짜 손님을 당장 빨리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만 믿고 바로 부동산 이랑 연락해서 계약하기엔 좀 불안하시잖아요. 저는 대면 상담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그 매물을 찾기 위한 과정인데 온라인으로만 찾지 마시고요. 고시원을 담당으로 하는 부동산에 가셔서 그 부동산의 어떤 그 중개인과 함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투자금이 얼마 있고요. 저는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거리, 예를 들어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쪽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할 사람이야, 나는 준비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주시고요. 신호를 보내신 다음에 같이 움직이셔서 이제 임장이라는 걸 가셔야 됩니다. 임장에 가셔서 건물의 노후도나 방의 사이즈, 외창은 몇 개 정도 있고 내창은 어떻게 된 방이고, 그래서 이게 임대료가 얼마고 보증금은 얼마고 권리금은 얼마고 입실자 층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방값은 얼마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다 체크하시면서 임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임장 끝나고 나서 이거는 내가 진짜 해야 되는 물건이다 한다면 당연히 계약을 하겠죠. 계약은 크게 두 가지, 권리 양도 양수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권리 계약은 현재 있는 원장님, 그러니까 현재의 임차인의 그 권리를 내가 받아서 내가 이제 임차인이 되고 내가 원장이 되는 단계겠죠. 그래서 이때 일단 마음에 너무 드는 물건이 있으면 가계약을 먼저 걸어서 한 선입금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매물이 너무 없고 진짜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은 물건도 보지 않고 바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계약금을 쏘는 거거든요. 나 준비 다 됐어. 어제 임장했고 그러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계약할 거야 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가계약금을 넣어서 계약을 못한 경우가 정말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괜찮으면 계약금을 좀 걸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가계약금을. 실제로 100만 원 정도만 걸었다가 다른 계약자가 욕심나는 사람이 그거 제가 드릴 테니까 저랑 하세요 해서 그 계약을 파기시키고 다른 분하고 한 계약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섣불리 계약금을 넣는 것도 물론 불안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많은 임장을 보고 많이 공부를 해서 나만의 기준을 딱 세운 다음 그 기준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때는 한 500만 원 정도? 왜냐면 500을 넣으면 파기가 되면 1000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전장치를 좀 두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약날이 왔습니다.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건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요. 공실 체크하고 공실 특약도 넣고 누수 특약도 넣고 그리고 뭐 소방필증 안 나올 땐 무효화한다. 임대차 계약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뭐 무효화한다. 기본적인 것들은 요즘 부동산에서 세팅을 잘 해놓은데 그래도 하나부터 열까지 나한테 좀 유리한 계약이 되려면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 좀 해보시고 그리고 저도 차후에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특약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럼 권리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보통은 잔금 치르는 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하는 날이 잔금 치르는 날, 잔금 치르는 날이 임대차 계약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이 인수인계 받는 날, 그리고 인수인계 받는 날, 그때부터 나 원장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실료는 기준이 내가 오늘 딱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잔금일에. 그럼 그 날부터 들어온 입실료는 내 거예요. 어제까지는 전 원장님이 돈 가져가는 거고요. 딱 잔금 치는 날은 이제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잔금하고 권리 계약한 이 사이에 보통이 짧으면 3주, 평균적으로는 한 달이거든요. 근데 왜 길어지냐면 완비증명서라고 하는 소방필증 받는 게 늦어지면 이게 좀 길어져요. 소방필증은 또 뭐예요? 자, 그래서 설명해 드립니다. 권리 계약이 끝나고 잔금일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소방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고시원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중이용시설업이잖아요. 그래서 소방에 굉장히 깐깐해요. 불특정한 누군가 다수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이 고시원이 기준에 적합한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지 않게끔 이런 세팅,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소방필증 신청을 누가 해요? 현 원장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1번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이버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빨리 받으면 하루에도 충분히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강을 하고 거기서 이수증 발급받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수증 발급해서 프린트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수증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 신분증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화재보험 가입 증서인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화재보험 가입 증서는 MU 번호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MU 번호는 소방서에다가 미리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MU 번호를 가지고 여기저기 견적 받으셔야겠죠? 화재보험 전화해서 보험 가입하려고요 하면 그 가입 증서를 이제 뭐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권리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나는 권리계약했으니까 가지고 가면 되겠네. 요즘 그런데요, 구마다 소방서마다 임대차 계약서를 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원하는 곳은 좀 임대 계약을 좀 빨리 해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소방필증 안 나와서 나 이거 허가 안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특약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필증이 안 되면 임대차 계약도 다 무효화되는 조건을 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잔금 전에 좀 미리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부동산과 함께 상의하셔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방에 이제 신청을 했죠. 소방서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뭐 한 5일? 7일? 길게는 2주까지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빨리 영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길어질 거 아니에요. 설령 소방서에서 일찍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피난 유도선이 문제가 됐거나 소화기가 옛날 거던지 방화벽에 문제가 있던지 그럼 그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치는 시간 동안도 미뤄지는 거예요. 최대한 소방필증 신청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서 오는 날 우리도 거기 가야 돼요. 우리 양수인도 가고 양도인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부동산에서도 와서 거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뭐가 그동안 시설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이걸 고쳐주는 건 현 원장님. 그래서 그분이 싹 고치고 나서 오케이가 되면 소방 필증을 소방서에서 주는데요. 그날 아예 잔금 날짜로 잡아버리세요. 그날 다 임대차 계약도 하고 인수인계도 다 받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과금 정산을 다 해요. 오늘 그날 잔금하는 기준으로 금액을 다 환산을 해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겠죠. 인수인계는 지금 입실자 명단을 건네받고, 그리고 약간 블랙리스트, 좀 신경 쓰이게 하는, 힘들게 하는 손님들 누군지 리스트 파악하고, 내가 좀 의지하고 좀 도움 받아야 될 입실자분들 누군지 막 이런 것도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소방필증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무서로 가시는 거예요. 행복센터나 구청 가시면 안 되고요. 세무서로 가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그래서 근데 그 사업자 등록 받을 때, 그러니까 전 원장님인 거지 이제. 그분이 폐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폐업 신고가 확인이 되고 이제 사업자 신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체크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명의 이전. 이제 여러 공과금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하셔야지 이제 다 제 걸로 이제 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의 이전 하시고 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물 찾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의 간절함, 그리고 또 나의 절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투자 금액, 그리고 어디에 고시원을 해야 될지 다 준비해서 부동산을 만난다. 2번 임장. 여러 군데 고시원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3번째 권리, 양도, 양수 계약하기. 4번째 소방필증 받기. 그리고 5번째 임대차 계약하기. 6번째 잔금 치르고 인수인계 받기. 7번째 사업자 등록 신고하고 명의 이전하기.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프로세스가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나오는 것까지는 크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맛보기의 느낌 정도로 그냥 이런 흐름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이 영상 하나로 좀 해결해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또 다른 영상도 정주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저희가 계속해서 올려드릴게요. 전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